이번 주 월가에서 서류 2장이 나왔어요. 한 장은 비트코인 회사를 지수에서 빼겠다는 통보고요. 다른 한 장에는 비트코인을 역대급으로 사들인 기록이 찍혀 있어요. 그것도 같은 은행 이름으로요. 쫓아내면서 삽니다. 모순 같죠? 오늘 이게 왜 모순이 아닌지 서류로 보여드릴게요.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MSTR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올해 계좌 열 때마다 이상하셨을 거고요.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보다 내 주식이 더 빠지거든요. 작년 고점 대비 60% 넘게 밀렸어요. 코인은 버티는데 코인 주식만 무너지는 장면 우리 올해 내내 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런 구조 얘기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 눌러두시면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바로 본론 갈게요. 이 낙차가 어디서 오는지 이번 주 서류 2장이 정확히 답을 줬거든요. 먼저 첫 번째 서류요. 지수회사 MSCI가 새 심사 기준을 꺼냈어요. 이름이 비영업 기업 스크린이에요. 장사를 하는 회사냐, 그냥 자산을 들고 있는 회사냐를 가르겠다는 거죠. 기준은 2단계예요. 영업자산이 절반을 넘는지 보고 재무 비율 5개를 검사해요. 5개 중에 4개를 미달하면 지수에서 빠져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5개 전부 미달이에요. 지금 데이터로 돌리면 스트래티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그리고 우라늄 보유사 옐로케이크가 명단에 올라요. 이게 왜 무섭냐면 지수에서 빠지는 순간 기계들이 팔거든요. 스트래티지 시총이 500억 달러쯤 되는데 그중 90억 달러가 지수 추종 펀드에 물려 있어요.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제외가 확정되면 최대 20억 달러의 기계적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와요. 가격을 안 보고 파는 돈이에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1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때는 디지털 자산이 절반 넘는 회사는 뺀다는 기준이었고 걸린 회사가 39개였어요. 업계가 들고 일어났고 올 1월에 MSCI가 물러섰어요. 그날 스트래티지 주가가 7% 뛰었죠. 그리고 7달 만에 기준의 이름만 바꿔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엔 크립토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세일러는 바로 받아쳤어요. 비트코인은 MSCI가 필요 없다.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가 다들 아는 싸움 구도예요. 자, 그런데 같은 주에 서류가 한 장 더 나왔거든요. 13F라고 기관들이 분기마다 보유 주식을 신고하는 공시예요. JP모건 걸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 ETF인 아이비트를 830만 주에서 1040만 주로 늘렸어요. 금액으로 3억 5,500만 달러예요. 이더리움 ETF는 한 분기 만에 338% 늘렸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스트래티지가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 리포트를 낸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JP모건이에요. 같은 회사가 프록시 주식엔 경고장을 쓰고 원자산은 담고 있었던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더 노골적이에요. 아이비트를 23% 늘려서 1650만 주를 만들었고요. 아예 자기 이름 붙인 비트코인 신탁을 만들어서 257만 주를 들고 있어요. 그럼 판 건 뭐냐? 코인베이스를 55만 주 줄였어요. 채굴주 클린스파크를 310만 주 넘게 덜어냈고 비트팜은 800만 주를 전량 털었어요. 때리는 손과 담는 손이 같은 몸통이에요. 그리고 이 손이 뭘 버리고 뭘 짚는지 보면 기준이 보여요. 모건 스탠리 매매 내역을 한 줄로 세워볼게요. 버린 쪽부터요. 코인베이스, 클린스파크, 비트팜, 비트코인이 오르면 따라 오르라고 사던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비트코인을 직접 못 사던 시절에 대신 사던 우회로예요. 이제 담은 쪽을 볼게요. 서클을 146만 주에서 832만 주로 5배 넘게 늘렸어요.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결제 인프라 회사예요.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장사를 해요. 채굴주도 다 판 게 아니에요. 사이퍼, 코어 사이언티픽, 허데이트, 비트디어는 오히려 담았어요. 이 넷의 공통점은 AI 데이터 센터로 사업을 넓힌 채굴사라는 거예요. 전기와 부지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된 거죠. 이제 기준이 보이시죠? 코인 익스포저는 ETF로 직접, 사업이 있는 회사는 주식으로, 들고만 있는 회사는 정리. 이 기준 어디서 봤죠? MSCI가 이번에 들이민 심사 기준이랑 똑같아요. 장사를 하느냐, 들고만 있느냐. 지수심사관과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각자 시험을 봤는데 같은 답안지를 낸 거예요.
여기서 이 지수회사 이름을 한번 뜯어볼게요. MSCI, 뭐의 약자일까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의 지수사업부로 출발해서 분사한 회사예요. 그럼 사주냐고요? 아니에요. 김세게 해드리면 지금은 지분관계도 없는 남남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의미심장한 거예요. 짜고 친 게 아니라 조율 없이도 같은 결론이 나온 거니까요. 인센티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전화 한 통이 필요 없어요. 자, 이 장면을 저는 5년 전에 봤어요. GBTC예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2013년부터 21년 초까지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실상 유일한 규제권 통로였어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 웃돈이 붙었어요. 실제 비트코인 가치보다 40% 넘게 비싸게 거래됐죠. 다리로 생각하면 돼요. 강 건너는 다리가 하나뿐이면 통행료를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2021년 2월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열려요. 옆에 세 다리가 놓인 거예요. 40% 웃돈이 그 달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2022년 말에는 디스카운트가 50%까지 벌어져요. 웃돈 받던 다리가 반값에도 안 팔리는 다리가 된 거예요. 끝은 2024년 1월이에요. GBTC가 ETF로 전환되니까 디스카운트가 사실상 0으로 사라졌어요. 그때 프리미엄 붕괴 원인을 짚은 리포트를 낸 곳도 JP모건이에요. 프록시가 죽을 때마다 검시 소견서는 늘 같은 회사가 썼어요. 이제 스트래티지 차례예요. 스트래티지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의 몇 배냐? 이걸 엠나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입장권에 붙은 웃돈이에요. 한때 2배, 3배를 넘나들던 이 웃돈이 1.1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GBTC 프리미엄이 그렸던 궤적이랑 같은 그림이에요. 통행료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다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GBTC는 ETF로 전환하는 출구가 있었는데 스트래티지는 회사라서 그 문이 없어요. 전환사채로 쌓는 부채는 내려갈 때 더 세게 작동하고요. 그래서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고는 말 못해요. 라임이 맞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월가는 답을 정했네 라고 결론 내리면 그건 또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반대편 근거도 3가지 짚을게요. 첫째, 13F의 한계예요. 은행 13F는 계열 운용사 17곳의 포지션을 합산한 서류예요. 시장 조성용 재고까지 섞여 있어서 은행 본인의 베팅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숏 포지션은 아예 기재가 안 돼요. 우리가 본 건 순 노출이 아니라 롱 쪽 절반이에요. 둘째, MSCI는 아직 의견 수렴 단계예요. 피드백이 9월 말까지고 시행돼도 빨라야 11월이에요. 1라운드도 업계 반발에 뒤집혔잖아요. 이번에도 무산될 수 있어요. 셋째, 세일러 쪽 반론도 실체가 있어요. 스트래티지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비트코인 담보 크레딧을 가진 영업회사라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이번 명단에는 우라늄 보유사 옐로케이크도 있어요. 크립토 저격이 아니라 원칙 적용이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판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짜리 협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방향의 무게는 서류가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정리할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본 건 싸움이 아니라 분류예요. 월가는 크립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크립토를 3칸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산은 ETF로 직접 담는다. 사업이 있는 회사는 주식으로 산다. 들고만 있는 회사는 지수에서도 포트폴리오에서도 뺀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 제 해석인데요. 이건 크립토 약세 신호가 아니라 유통구조의 교체라고 봐요. 백화점이 도매상을 끊고 산지직송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자산 비트코인의 수요 기반은 오히려 제도권에 더 깊이 박히고 있고 역풍은 프록시 주식에 구조적으로 집중된다고 판단해요. 물론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프록시 주식은 원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러니 하나만 얹을게요. 모건 스탠리가 만들었던 잣대가 30년이 지나서 모건 스탠리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답을 내고 있어요. 월가는 원래 이렇게 일해요. 조용히, 서류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세일러가 이 겨울을 버틸까요? A. 지수가 이긴다. B. 세일러가 이긴다. C. 일단 지켜보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는 오늘 잠깐 스친 GBTC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 거예요. 웃돈 40%짜리 다리가 반값 다리가 되는 3년.
그 안에서 누가 벌고 누가 물렸는지요. 오늘 스트레티지 그림의 예고편 같은 역사거든요. 그 얘기가 궁금하시면 알림 걸어두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